중앙일보에 따르면 박 감독은 관전 직후 전력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다. 일본 선수들은 거의 다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라며 쉽지 않은 상대지만 도전 한번 해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사실 박 감독과 모리아스 감독은 불과 몇 개월 전 그라운드에서 만난 바 있다. 지난해 8월 열린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조별리그에서 박 감독의 베트남이 모리아스 감독의 일본에 1-0으로 승리를 거뒀던 것이다. 이에 대해 박 감독은 그땐 U-22 팀이었다. 지금과 다르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어 일본은 중앙이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다. 또 정교하고 패스가 뛰어나며 허점이 보이면 놓치지 않는다며 그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 감독의 말대로 베트남과 일본은 전력 차이가 크다. 지난해 12월 기준 일본의 국제축구연맹 피퍼 랭킹은 50위, 베트남은 100위이며 역대 전적에서도 일본이 5승 1패로 앞선다. 그러나 모리아스 감독도 박항서 매직은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모리아스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베트남은 수비가 강하다. 또 공수 전환 능력이 좋다라며 박 감독은 경험도 풍부하고 빼어난 역량을 갖춘 감독이라고 베트남 팀에 대해 말했다. 이어 베트남은 공격에 강점이 있다. 우리는 수비에 신경 써야 한다라며 전반적으로 수비를 할 때 조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항서 감독이 경기 후 베트남 기자들에게 박수를 받는 건 흔한 일이 됐다. 최근엔 한국 취재진의 응원도 받는다. 지난 20일 요르단과의 16강전 승부차기 승리 후 회견장을 찾은 그는 한국 기자들과 눈을 맞추고 악수를 나눴다. 박 감독은 인터뷰할 때마다 내 조국은 대한민국이라고 말한다. 베트남 대표팀 복장을 하고 있지만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가 베트남에서 추구하는 축구도 한국식이다. 쉬지 않고 달리며 상대를 압박하고 날카로운 역습을 펼친다. 포기하지 않는 투지도 갖췄다. 2002년 한국이 월드컵 4강 신화를 썼던 그때의 모습과 판박이다. 한중희 해설위원은 베트남은 신체 조건의 열세를 활동량과 기계적인 조직력으로 커버한다. 역습 패턴도 상당히 체계적이다. 2002년 히딩크호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했다. 베트남 경기를 보는 팬들마다 옛날 한국 축구 느낌이 난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전술로 박 감독은 2018 AFC U-23 챔피언십 준우승, 아시안게임 4강, 스즈키컵 우승에 이어 2019 UAE 아시안컵 8강 진출까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박항서에 대리한 일전. 한국식 축구로 탈바꿈한 베트남이 다시 도전에 나선다. 24일 오후 10시 두바이 알막툼 스타디움에서 한국의 숙적인 일본과 4강 진출을 다툰다. 대리한 일전이란 말도 나온다. 일본은 2018 러시아 월드컵 16강에 오른 강호다. 현재 피퍼 랭킹 50위. 베트남은 100위다. 역대 A팀 전적에서도 베트남은 일본의 2패로 밀린다. 2007년 한대4, 2011년 0-1로 졌다. 하지만 박 감독은 지난해 23세 이하 선수들이 출전한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조별리그에서 일본을 1-0으로 꺾은 적이 있다. 전 연령대를 통틀어 베트남이 일본에 거둔 사상 첫 승리였다.
당시 박 감독에게 무릎을 꿇은 일본 사령탑이 현재 일본 성인 대표팀을 이끄는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다. 박 감독 부임 전까지 베트남은 다른 동남아 국가처럼 일본 발악이었다. 대체로 체격이 작고 의소한 편인 동남아 국가들은 스페인처럼 짧은 패스로 점유율을 높여 경기를 주도하는 티키타카, 탁구공처럼 공이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을 일컫는 말, 축구를 생존법으로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티키타카를 성공적으로 받아들인 몇 안 되는 나라다. 베트남도 2014년 미우라 도시야 감독을 영입하는 등 일본 따라 하기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월드컵은 물론 아시안컵도 예선에서 탈락했고 스즈키컵도 4강이 최고 성적이었다. 2017년 10월 박 감독이 부임하면서 베트남은 코리안 웨이로 방향을 틀었다. 2000년대 후반 잉글랜드에서 유학했던 베트남의 젊은 선수들이 박 감독 전술 안에서 잠재력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이후 1년여 만에 베트남은 누구도 무시 못하는 동남아 강호로 거듭났다. 23일 박 감독은 일본이 강력한 우승 후보인 건 분명하다. 주전 대부분이 유럽 클럽에 속해 있고 감독도 유능한 지도자로 주목받고 있다면서도 벽을 넘기 위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전해보겠다. 저와 베트남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두려움 없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은 오는 24일 아랍에미리트, UAE, 두바이 알막툼 스타디움에서 2019 아시아 축구연맹 AFC 8강전에 나선다. 상대는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이끄는 일본. 박항서 감독은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베트남 대표팀에서 연이은 신화를 창조하고 있다. 앞선 조별리그 1, 2차전에 피하며 베트남 언론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새 차전 예멘전을 2-0으로 잡으며 페어플레이로 해서 레바논에 앞서서 극적으로 16강에 합류하며 기적을 써내려갔다. 16강에서 A조 1위 요르단을 만난 베트남은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켰다. 상대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으나 후반전 거세게 추격하며 동점으로 만들었다. 이후 승부차기에서 4-1로 승리하며 8강 진출에 성공했다. 베트남이 아시안컵 토너먼트 스테이지에서 승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항서호의 8강 상대는 일본. 일본은 조별리그에서 우즈베키스탄을 꺾고 3전 전승으로 1위를 차지했다. 16강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나 이전 일본 축구 스타일과 다르게 낮은 점유율에도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선승을 거뒀다. 하지만 4전 전승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를 앞둔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일본의 모리야스 감독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경기가 끝나지 않아 얼마 지나지 않아 베트남과 만난다. 일정이 힘들지만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잘 싸워줄 것이라 믿는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모리야스 감독은 일본은 여기서 우승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경험이 부족한 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매 경기를 치르면서 발전할 것이다. 매 경기 도전자란 마인드로 싸우겠다. 그래도 다가오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번 아시안컵 8강부터 비디오 판독, 이 적용된다.
바오에 관한 질문을 받은 모리야스 감독은 바오의 있건 없건 우리 선수들은 페어플레이를 해야 한다. 바오의 유무가 경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사우디아라비아전 이후 짧은 휴식으로 인해 선발 라인업에 변화를 줄 것이냐는 질문에 모리야스 감독은 훈련을 지켜봐야 한다. 일정이 힘들긴 하지만 선수들의 훈련과 몸 상태를 점검한 이후에 라인업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모리야스 감독은 경기가 시작되면 심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심판 판정에 적응해야 한다. 상황에 맞추어 최선의 경기를 펼쳐야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경기에 집중하여 이기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만 한다고 다짐했다. 아시안게임에서 일본은 베트남에 0-1로 패한 바 있다. 모리야스 감독은 U-23세 이하와 성인 대표팀은 다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방심할 수는 없다. 박항서 감독에게 나쁜 감정도 없다. 그는 이번 대회에도 8강에 들어가는 좋은 팀을 만들었다. 그라운드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이기겠다고 다짐했다.